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기계설계 산업기사 시험 준비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기계제도 통칙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기계제도 통칙. 네. 이 기계도면이라는 게 사실 설계하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 사이에 뭐랄까 공용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언어의 아주 기본적인 문법,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고 또 읽어내는데 꼭 필요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 핵심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통칙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하하. 네. 아마 현장은 완전히 혼돈 그 자체일 겁니다. 그냥 예쁘게 그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죠. 명확하게 뜻을 전달해서 오류를 줄이고 결국에는 더 좋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약속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계제도와 규격.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죠. 기계제도라는 게 결국엔 머릿속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옮기는 거잖아요. 형상, 치수, 재료, 가공 방법, 엄청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정보를 각자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면 큰일 나겠죠.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규격이라는 게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통된 약속이죠.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한 표준화된 언어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마치 우리가 쓰는 언어에 문법이 있는 것처럼요. 비슷한 비유입니다. 아니면 운전할 때 신호등 규칙 같은 거요. 모두가 지켜야 혼란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국 산업표준, KS 규격을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KS 규격이 기본이죠. 자료 보니까 특히 기계 분야는 KSB 이렇게 시작하던데요. 오늘 다룰 통칙이 KSB 0001이고. 네. 그 뒤에 번호로 세분화되는 거죠. 기어는 KSB 0002, 나사 표시는 KSB 0200 이런 식으로요. 오, 그렇군요. 그럼 국제적인 표준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국제표준화기구 ISO 표준이 아주 널리 쓰입니다. ISO 128 시리즈 같은 일반 원칙이나 ISO 5457처럼 용지 크기, 양식 정하는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아, ISO 들어봤어요. 네, 물론 미국은 ANSI, 일본은 JIS 이런 식으로 나라별 표준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표준 규격을 써야 없는 이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일단 설계 의도가 명확해지고요. 그건 기본이고 또 국가 간의 부품 호환성도 확보되고 생산할 때 오류도 줄어들고 결국엔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규격 없이는 사실상 현대적인 생산이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마 엄청 비효율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규격이라는 큰 틀을 봤으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면을 그리는 종이, 즉 도면 크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것도 표준이 있다니 좀 신기했어요. 네. 그렇죠. A4 용지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맨날 쓰는 거죠. 297에 210mm. 바로 그 A4가 ISO A계열 용지의 기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면적이 정확히 2대씩 커져요. A3는 A2 2배, A2는 A3 2배 이런 식으로요. 아, 그래서 A3, A2 하는 거군요. 그냥 막 정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이렇게 크기를 딱 정해놓으면 용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낭비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보관하거나 관리하기도 편하겠네요. 크기가 딱딱 맞으니까. 네, 맞아요. 약간 레고 블록처럼요. 규격화되어 있으니 착착 정리하기 좋죠. 근데 단순히 크기만 정한 게 아니라면서요. 배치 방향이나 심지어 접는 방법까지? 네, 맞아요. 도면을 가로로 놓을지 세로로 놓을지도 보통 정해져 있고요. 특히 큰 도면들 있잖아요. A0나 A1 같은 거. 네네. 그런 건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닐 때 그냥 막 접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일에 철하기도 쉽고 또 펼쳐볼 때도 편하거든요. 와, 되게 세세하네요. 그냥 접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그 표제란 부분이 보이게 접는다거나 파일링하기 좋게 한쪽 끝부분이 나오게 접는다거나 하는 규칙들이 있죠. 이런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효율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서류 정리할 때 그냥 쌓아두는 거랑 분류해서 딱 정리하는 거랑 차이 같은 걸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면 양식입니다. 여기도 딱 정해진 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이 있고 또 그 정보들이 배치되는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누가 보던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 일종의 정보 지도 같은 거네요. 딱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네, 좋은 표현이네요. 몇 가지 중요한 걸 짚어보면 우선 윤곽선이라는 게 있어요. 윤곽선이요? 네. 용지 가장자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굵은 실선을 긋는데 이게 실제 도면 내용이 그려지는 영역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뭐 내용이 잘리거나 손상되는 걸 막는 보호 테두리 같은 역할도 하고요. 액자틀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아, 액자 테두리.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표제란이겠죠. 그렇죠. 표제란. 여기가 핵심이죠. 뭐 도면 번호, 이름, 척도, 누가 언제 그렸는지, 회사 이름. 이 도면의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도면의 이력서 또는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추적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중심 마크라는 것도 있어요. 도면의 가로, 세로 중심을 표시하는 건데 복사하거나 마이크로필름 찍을 때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뭐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구역 표시나 재단 마크 같은 걸 넣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양식을 꼭 모든 도면에서 똑같이 지켜야 하나요? 그냥 정보만 다 있으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게 협업할 때 정말 중요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거나 도면을 다른 데로 넘길 때 양식이 통일되어 있으면 정보를 찾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아, 익숙하니까 빨리 찾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뭐랄까 필수 정보가 빠지는 실수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나 프로젝트별로 표준 양식을 정해놓고 쓰죠. 웹사이트 디자인도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아하, 일관성의 힘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면 안에 그림, 그 자체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실제 물건 크기, 그대로 못 그릴 게가 많잖아요.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할 때. 그렇죠. 그때 쓰는 게 촉도, 영어로는 스케일이죠. 지도가 실제 지형을 줄여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촉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제 크기 그대로 그리는 현척, 1:1이죠. 네, 1:1. 그리고 실제보다 작게 그리는 축척, 예를 들어 1:2, 1:5, 뭐 1:100 이렇게요. 네. 반대로 실제보다 크게 그리는 건 배척이라고 합니다. 2:1, 5:1, 10:1 이런 식으로요. 아, 축척이랑 배척,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척도를 썼는지는 어디에 표시하나요? 보통은 그 표제란에 딱 명시를 해줍니다. 이 도면은 뭐 1:2 촉도로 그렸다 이렇게요. 근데 가끔 한 도면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척도를 쓸 수도 있다면서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모습은 작게 축척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배척으로 보여줄 수 있죠. 오, 그럴 땐 어떻게 표시하나요? 그럴 땐 표제란에는 주로 사용한 척도를 적고요. 다른 척도를 쓴 부분 바로 근처에다가 괄호치고 스케일 2.1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적어줘야 혼란이 없죠. 그렇군요. 그럼 척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가독성이죠. 너무 작게 그려서 세부 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반대로 너무 크게 그려서 종이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정보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크기를 찾는 거죠. 사진 확대 축소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NS나 NT라는 표기도 있다고요. 넌 스케일이나 not to 스케일의 약자라던데 이건 뭔가요? 아, 네. 그건 도면에 치수 숫자는 적혀 있는데 그림 자체는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주로 개념도나 설명도처럼 대략적인 형상만 보여주고 실제 크기는 숫자가 꼭 확인해라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림 비율보다는 숫자가 우선이라는 거죠. 아, 가끔 이제 도면 수정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림은 놔두고 숫자만 바꾸면서 NS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척도에 맞게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척도대로. 자, 이제 5번째.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와, 선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냥 다 똑같은 선인 줄 알았는데. 하하, 그렇죠. 처음 보면 그냥 복잡하게 얽힌 선들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선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의미를 가진 언어예요. 도면의 언어. 네. 선의 굵기나 모양, 그러니까 실선이냐, 점선, 파선이냐, 아니면 점이랑 선이 섞인 쇠선이냐에 따라 뜻이 다 달라지거든요. 와, 그럼 대표적인 것들 좀 알려주시죠.
가장 기본은 외형선이죠. 눈에 보이는 물체의 윤곽선. 이건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네, 보이는 부분. 반대로 물체 내부에 있어서 직접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숨은 선 또는 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파선, 그러니까 점선처럼 생긴 선으로 그려요. 이 선 덕분에 안 잘라봐도 속 구조를 알 수 있죠. 아, 숨은 선. 유용하네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나 대칭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은 가는 1.3선, 땡땡땡땡땡땡을 쓰고요. 네, 뭐 물체가 움직이는 범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참고용으로 옆에 있는 다른 부품을 살짝 보여줄 때는 가상선이라고 해서 가는 2.3선, 땡땡땡땡땡땡땡땡을 씁니다. 와, 종류가 정말 열 처리 같은 거 표시하는 선도 따로 있다면서요? 네, 특수 지정선이라고 해서 굵은 1.3선을 쓰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에 특별한 가공이 필요하다는 표시죠. 정말 선 하나하나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 선들이 막 겹치면 어떡해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겹칠 수 있죠. 그럴 때는 우선순위 규칙이 있어요. 우선순위요? 네,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외형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숨은 선, 그리고 물체를 잘랐을 때 그 단면을 나타내는 절단선, 그 다음 중심선, 무게중심선, 마지막으로 치수 관련 선들 순서예요. 와, 복잡하네요. 그래서 보통 앞 글자만 따서 외, 숨절, 중무치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이해 순절 중무치 재밌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모든 선들보다 항상 더 우선시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요? 바로 문자나 숫자입니다. 아, 글자요. 네, 아무리 중요한 외형선 위라도 만약 거기에 치수 숫자나 어떤 설명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선을 중간에 끊어서라도 문자가 잘 보이게 해야 해요. 정보 전달의 명확성이 최우선이니까요. 와,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선보다 글자가 먼저다. 그렇죠. 핵심 정보를 가리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요소 문자와 치수 표기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문자 얘기가 나왔는데 도면에는 그림 말고도 글자랑 숫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규칙이 있겠죠. 당연하죠. 먼저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를 적을 때 쓰는 선들, 그러니까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은 전부 가는 실선을 씁니다. 외형선, 굵은 실선하고 확실히 구분되게요. 네, 가는 실선. 치수 보조선은 보통 형상에서 살짝 띄어서 시작하고요. 치수선은 그 보조선 사이에 평행하게 긋죠. 크기를 재는 자와 보조선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면에 쓰는 글자 크기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죠? 네, 그것도 표준 크기가 있습니다. KS 규격에서는 문자 높이를 기준으로 1.8, 2.5, 3.5, 5, 7mm 이런 식으로 쭉 정해놓고 도면 크기나 중요도에 맞춰서 골라 쓰도록 권장하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지저분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딱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글자 크기 신경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가독성이 중요하니까요. 치수 숫자를 쓰는 방향도 정해져 있다고요? 가로, 세로 막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 네. 기본 원칙은 도면을 읽는 사람이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도록 도면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서 읽을 수 있게 배치하는 거예요. 아래쪽이나 오른쪽에서요? 네. 그래서 가로 방향 치수는 보통 치수선 위 중앙에 수평으로 쓰고요. 세로 방향 치수는 글자를 90도 돌려서 치수선 왼쪽 중앙에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씁니다. 아, 그렇군요. 방향을 통일해야 빨리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면 돌려가면서 볼 필요 없이요. 그리고 제조업함을 빼놓을 수 없는 거. 공차, 허용오차 말이죠. 이것도 당연히 표준 방식이 있겠죠.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공차. 정말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도면에 적힌 치수랑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오차도 없이 똑같이 물건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요. 그래서 기능이나 조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정도 오차까지는 괜찮다 하고 허용 범위를 정해주는 게 바로 공차입니다. 아, 기준을 정해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구멍 지름이 파이 10 하고 그 옆에 위첨자로 플러스 0.05, 아래 첨자로 마이너스 0 이렇게 써 있으면 실제 구멍 지름이 딱 10.00mm가 아니라 10.00mm에서 10.05mm 사이로 만들어지면 합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하, 이게 없으면 만드는 사람도 검사하는 사람도 기준이 없어서 엄청 혼란스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까지 정밀하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고 뭘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지 모르니까요. 공차는 불필요하게 너무 정밀하게 가공하는 걸 막아서 비용도 줄여주고 또 명확한 기준을 주니까 생산 효율이나 품질 안정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와, 정말 필수적인 정보네요. 네, 제품 성능이나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설계할 때 부품 기능이나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적절한 공차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랄까, 요리 레시피에 소금 적당히가 아니라 1 작은 술 이렇게 정확히 써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자, 지금까지 기계제도 통칙의 주요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규격부터 시작해서 도면 크기, 양식, 척도, 선의 종류, 문자랑 치수, 그리고 마지막 공차까지. 와, 정말 기계 설계라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본이자 핵심이죠. 그럼 이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역시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이죠. 소통. 네, 엔지니어와 제작자 사이에 가장 확실하고 오해 없이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공통 언어잖아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번역기가 정확해야 하듯이. 둘째는 당연히 효율성 향상입니다. 표준화된 도면은 설계 시간도 줄여주고 만들 때 실수도 줄이고 나중에 검사하거나 고칠 때도 훨씬 편하죠. 네, 잘 만든 매뉴얼처럼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국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도면이 있어야 설계 오류도 줄고 정밀하게 만들고 조립할 수 있으니 최종 제품의 성능이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튼튼한 설계도가 좋은 건물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기계제도 통칙을 제대로 알고 쓰는 건 단순히 그림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소통의 핵심이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도면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정보와 약속이 담긴 기술 문서죠. 이 통칙들을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게 진짜 전문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기계제도 통칙이라는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규격부터 공차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도면을 보거나 또 직접 그릴 때 든든한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상세하고 체계적인 제도 통칙들이 있는데도 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도면 해석 오류나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과연 이 표준화된 규칙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도면 너머의 어떤 복잡성이나 암묵적인 요소들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기계 설계와 소통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